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스프링 부트를 중단 없이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사용되어지는 기술은 여기 이제 GitHub 액션, 그다음에 아마존 AWS죠. AWS 서비스 중에서 EC2라고 하는 가상 PC 서비스가 있어요. 그거랑 그다음에 엔진엑스 그리고 도커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중단 없이 한번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배포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세팅들을 해야 되는데 이 세팅들은 제가 영상을 끊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AWS에 가입이 되어져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전은 서울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다른 거 잡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서울로 잡혀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에서 EC2, 자, 여기 안 뜨시면은 제일 아래쪽에 컴퓨팅에 있어요. 컴퓨팅에 EC2 클라우드 가상 서버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멈추시고 회원가입하시고 리전 선택하시고 자, 이 화면 대시보드까지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인스턴스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가 서버 한 대당 하나의 인스턴스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만들어 주기 위해서 뭐 여러분들은 이게 없을 수 있죠. 일단은 인스턴스 시작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인스턴스 시작을 누르실 거고 눌러서 자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이제 서버 이름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일단 자 배포 서버는 라이브 서버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름을. 자, 그 다음에 우분투 운영체제를 이 가상 PC에다가 설치를 할 거예요. 우분투는 리눅스 운영체제이고요. 뭐 윈도우라든지 맥이라든지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프리티어를 사용을 할 거고요. 공짜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AWS를 가입을 하시면은 12개월 동안은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무료는 아니고 이렇게 프리티어라고 표기된 것들만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음, 이제 과금이라고 하죠. 어, 이제 우리가 유료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서비스들은 음, 과금이 발생을 하는데 저도 이제 시행착오 끝에 한 대의 인스턴스, 그러니까 하나의 PC를 가지고 무중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 음, 일단 이 프리티어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EC2 같은 경우는 750시간입니다. 750시간을 사용량을 초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초과분에 대한 과금이 발생을 합니다. 어, 물론 이제 학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 학습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초과되어졌을 때, 과금되어졌을 때, 이 AWS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음, 환불 요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그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그래도 과금 안 되는 것이 좋으니까 우리가 자 이렇게 꼭 프리티어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만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프리티어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턴스 유형은 이 PC의 사양을 의미를 합니다. 사양인데 프리티어 사용 가능한 녀석만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키페어가 있어요. 이 키페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음, 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상의 PC를 우리가 클라우드, 그러니까 AWS 서버에 어, 있는 이 가상의 PC에 우리가 접속을 해서 어쨌든 배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그 가상 PC에 우리가 이 키 값을 하나 발급을 받아가지고 이 키를 가지고 거기 문을 열고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키는 되게 중요해요. 한 번 다운로드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발급받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하실 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일단은 새 키 페어 생성을 할 거고요. 이 키는 해당 인스턴스죠. 우리가 이 라이브 서버라고 하는 이 인스턴스에 사용되어질 키입니다. 인스턴스를 만들 때마다 새로운 키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키 페어에서 키 이름은 라이브 서버라고, 자, 저는 명칭을 잡아줄게요. 똑같이. 그 다음에 어, 오픈 SSH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 이 PM 키로 잡아줄 겁니다. PPK로 잡으시면은 푸티라고 하는 접속 프로그램이 있어요. SSH. 음, 그 원격 프로그램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PM을 받아줄 겁니다. PM으로 PPK는 만들 수 있어요. 음, 여튼 자, PM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기페어 생성을 하게 되면 다운로드가 이루어질 겁니다. 다운로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키 파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여기 이 키 파일을 그대로 복사를 하든 잘라내기를 하든 해서 C 드라이브에 사용자의 유저의 자, SSH 자, .ssh죠. 자, 여기 있는 .ssh 폴더 안에다가 넣어 주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이 폴더가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기 하셔서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음, 이 SSH 키는 나중에 제가 접속을 할 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폴더를 그대로 열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네트워크 설정에서 일단 우리는 학습용이기 때문에 모든 트래픽 다 허용을 좀 걸어 줄 거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안 그룹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뭐 8080이랑 8081 포트 같은 거 열 거예요. 그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크. 그다음에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프리티어는 30기가가 까지가 무료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8기가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15기가 정도 잡아주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인스턴스를 2개, 3개 만든다라고 했을 때 뭐 전부 다 15기가씩 해버리면은 총 45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15기가 초과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과금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고급 세부 정보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요거는 그대로 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인스턴스 시작을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기 중이라고 해서 라이브 서버가 하나 음,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컴퓨터가 켜지면서 뭐 포맷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가상의 PC죠. 우리의 컴퓨터가 아니라 이 AWS 가상의 PC에 우리가 접속을 해야 돼요.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 이 IP와 포트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요? 자, IP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 포트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음. 자, 이 IP와 포트는 결국에는 뭐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아파트 주소다. 아파트. 여러분들의 아파트 주소예요. 주소고 포트 같은 경우는 호실이다. 호실. 호 번호예요. 그러면은 뭐 A라고 하는 아파트에 101호라고 하면은 우리가 동일한 아파트 건물이지만 다른 공간이죠. 그죠? 자, 그런 개념인데, 여튼, 자, 이 아파트 주소를 알아야 우리가 이 아파트에 찾아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EC2라고 하는 서버는 저기 멀리 있어요. 멀리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거기 있는 이 PC에 우리가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주소가 IP 주소다. 포트 같은 경우는 정호실이라 그랬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 포트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IP 주소가요. IP 주소가 여기 보면은 퍼블릭 IP 주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 뭐 DNS 그다음에 프라이빗 IP 주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음, 프라이빗 IP 주소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비공개잖아요. 그다음에 얘는 공개입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여기로 찾아 들어갈 땐 자, 이 퍼블릭 IP 주소로만 찾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같은 회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둘은 회사 안에서 회사 안에서 음, A와 B라고 서로 알고 있죠. 회사 안에서는 AC, BC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외부에서는 이 사람을 A씨라고 하는 이름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환경에서는. 그러면은 이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외부에서 나를 찾아올 수 있게끔 이름을 하나 지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A-1이라고.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퍼블릭 누구나 외부에서 알 수 있는 나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진짜 나의 이름이죠. 여기 안에서 사용되어진. 자, 하여튼 요 개념이 이제 퍼블릭 IP 주소고 그 다음에 퍼블릭과 프라이빗 IP 주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회사 안에서는 서로 이제 숨길 필요 없기도 하고 서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어, 서로에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자, 근데 외부에서는 절대 이 프라이빗 IP 주소로는 찾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퍼블릭으로만 찾아갈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AWS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퍼블릭 IP 주소가 자, 어, 동적 IP로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라는 거죠.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턴스를 껐다 키거나 했을 때 새로운 퍼블릭 IP 주소를 발급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번 접속을 할 때는 이 퍼블릭 IP 주소가 바뀐 것을 확인을 하고 접속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자, 이 EC2에서는 여기 탄력적 IP라고 하는 녀석을 음, 제공을 해줘요. 탄력적 IP.
이 탄력적 IP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동적 IP를 동적 IP가 계속 바뀌겠죠. 바뀌는 이 동적 IP를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하셨으니까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변수. 어떠한 자, 어, 고정된 고정 IP라고 해요. 고정 IP. 고정 IP를 하나 발급받아 가지고 얘가 계속 얘를 가르치게 되는 거죠. 가르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IP로 접속을 하면은 이 동적 IP로 연결이 되어지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탄력적 IP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탄력적 IP를 꼭 할당을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IP가 변했을 때 확인을 안 하십니다. 자, 그래서 탄력적 IP를 하나 자, 할당을 할 건데 탄력적 IP로 오셔가지고 탄력적 IP로 오셔서 할당 누르시면은 끝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작업을 누르시고요. 체크돼 있는 상태여야 돼요. 이 탄력적 IP를 연결을 시켜줄 겁니다. 해당 자 라이브 서버라고 하는 이 인스턴스에다가 자 IP 주소를 연결을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정된 IP를 통해서 인스턴스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인스턴스에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접속하는 방법은 일단은 여러분들 C 드라이브에 어, 디플로이라고 하는 디플로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는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일단은 저는 여기다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새로 만들기 또는 어,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를 하셔도 되고요. 또 뭐 VS 코드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일단은 텍스트로 만들게요. 자, 텍스트로 만들어서 라이브 서버 SSH라고 하고 sh script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해서 요거를 뭐 연결 프로그램 통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지 아니면은 메모장으로 열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열어 주신 다음에 같이 명령어를 좀 입력을 해볼 거예요. 자, 명령어는 이렇게 입력을 합시다. 자, 샵 느낌표 슬러시 빈 배시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여기다가 ssh i 물결 슬러시 점 ssh 라이브 서버 점 pm 띄우고 우분투 우분투 골뱅이 자 뒤에는 탄력적 IP를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이제 다시 탄력적 IP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스턴스 연결되어져 있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탄력적 IP 주소를 확인을 하셔서 자, 요거를 자,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자, 사용자명입니다. 사용자명. 기본적으로 우리가 EC2에다가 우분투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분투라고 하는 사용자명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 EC2 IP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뭘 하겠다? SSH 접속을 하겠다라는 걸 SSH는 여러분들 쉘 스크립트를 통해서 어,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가 접속을 하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SSH 접속을 하겠다. 자, 어떻게? 자, 여기 이 서버에
해당 자, 요 키 값을 가지고 물결 슬러시라고 해버리면은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자, 물결 슬러시라고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자, 무조건 어느 경로가 잡히냐면은 유저 여기 이 경로 있죠? 여기 경로가 물결 슬러시예요. 그럼 물결 슬러시에 .ssh니까 이 폴더를 의미를 하는 거죠. 자, 여기 폴더에 들어있는 라이브 서버 PM이라고 하는 이 키를 사용을 하겠다. 음, 자, 그래서 이거를 바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이런 CMD나 아니면은 파워쉘 또는 깃배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접속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입력해서. 근데 매번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지 않고 우리가 자, 이렇게 저장을 해두면 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자, 일단 저장을 하고 자, 아까 디플로이 폴더죠. 자, 해당 폴더에서 터미널을 열든 또는 저는 깃패시를 열겠습니다. 깃패시를 열어가지고 얘를 끌어당기세요. 그냥. 당겨서 실행을 땅 하시면은 여기 안에 우리가 입력해둔 쉘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매번 스크립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문구가 뜨면은 yes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해당 EC2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접속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